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번에는 음, 외부 오픈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주소 검색 API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가 있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박스 오피스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단위로 티켓 이제 판매량에 따른 그 순위 같은 것들을 일별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영화에 관련된 뭐 영화 그 정보 같은 것들, 어떤 영화의 감독이 누구고 출연한 배우가 누구고 뭐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 누구였고 뭐 그런 종류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공 서비스 목록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네,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저희 이제 그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키를 발급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만 있으면 키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하루에 이제 3,000번이라는 호출 제한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좀 어떤 실시간 성격의 데이터들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은 저 3,000회를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특히 저희가 이거를 그냥 그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넉넉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 발급 받으면은 여기 이제 뭐 사용 목적 간단하게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자, 관리명에는 보통 뭐 이제 기관명이나 뭐 개인이면 개인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URL은 필수가 아니에요. URL은 이제 이게 웹으로 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입력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URL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기존에 발급해 놓은 키가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에 개인 연구용이라고 놓고 뭐 저희 회사 이름 넣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박스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오피스 앱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미리 실행을 시키지는 말 걸 그랬나 봐요. 저희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플러터에 HTTP라는 이런 그 패키지 저희가 설치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였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아직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컴포넌트, 그러니까 화면 앱을 만들 때 있어서 위젯을 어떤 단위로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고 만드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HTTP로 통신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저거를 완전히 매번 저렇게 생으로 다 사용을 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HTT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HTTP에 대한 부분들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임포트 한 거에서 뭐 get 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뭔가 에러를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은 좀 별도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뭐 별도로 이제 저희가 위제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은 보통 넷이라는 디렉토리를 묶어서 작성을 하고 저희는 그 윈도우에 있는 패치하고 비슷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패치라는 이름의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패치 함수를 만들게 되고 패치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async 함수 선언을 할 때에는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다르게 async의 위치가 이 중괄호 앞쪽에 들어갑니다. 앞쪽에 들어가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패치를 실제 이용을 하는 패턴을 보면은요. 저희가 웹에 있는 윈도우에 패치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뭐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끔 그리고 이제 뭐 그 좀 다른 뭐 엑시오스 같은 것들 이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제 뭐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은 이것들이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들을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에 어, 이것들이 이제 실제 패스 뒤에 이제 패스 네임 넣을 때, 그 뒤에 이제 쿼리 스트링을 넣을 때, 이제 쿼리 스트링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키는 뭐 A, B, C, D 하고 이 뒤에다가 또 뭐 네임은 뭐 이런 식으로 쭉 길어지는 내용들을 넣게 되는데 이거를 매번 그 스트링 조합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이제 뭔가 실수를 할 만한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패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 네임드인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넣도록 해볼게요. 형태가 가능하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패스네임이라고 이것들을 좀 넣어줘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다가는 자, 맵이라는 타입을 넣을 겁니다. 맵이라는 타입을 넣고 이게 이제 그 쿼리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앞에도 그 앞에 키도 스트링, 값도 스트링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보통 이제 쿼리 스트링은 약자로 QS를 많이 쓰고 QS가 약간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패스네임을 호출을 하는데, 패스네임 호출을 할 때 저희가 앞에 이 도메인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패스네임만 넣어도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픈 API 목록을 보게 되면은 일별 박스 오피스 같은 것들 할 때 주소가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도메인은 다 동일하거든요. 도메인은 다 동일하고, 이 도메인 뒤에 있는 이 내용들만 이제 변경이 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이 주소들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요 앞에 있는 도메인은 생략하고 넣게끔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만들어 주느냐? 그냥 여기에 그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키라는 값이 필수인데 필수인 값을 매번 이제 넣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아예 쿼리 스트링의 키는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HTTP get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만든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이 URI라는 것이 있고요. 이 URI라는 위젯이 있는데 이 URI라는 위젯이 여기 이제 HTTPS 주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맨 앞에 호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경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HTTP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async 함수로 만든 이유는 이걸 await로 해가지고 결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리스폰스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리스폰스 받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이슨 현재는 제이슨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스폰스에 바디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제이슨 디코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턴해주는 이 정도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패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 저희가 박스 오피스라는 이름의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데이터를 동쪽으로 로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풀 위젯에는 반드시 박스 오피스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 스테이트가 하나가 필요하고 여기 이제 자, 여기에서는 이제 크리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자, 크리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박스 오피스 스테이트가 이렇게 선언돼서 리턴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빌드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함수의 이제 기본 틀은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앱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타이틀은 박스 오피스라고 그냥 텍스트를 표시를 해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바디에다가는 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이 조금 그리워지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얘는 중앙 정렬은 안 할 거고 자, 컬럼으로 해가지고 자, 이 children 표시하는 이런 형태로 이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이 아니라 리스트 뷰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컬럼으로 빈 내용부터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리스트 뷰로 대체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요. 여기 홈도 이제 삭제하고 이니셜 라우트 하나 지정해 놓은 거랑 라우트 안에
자,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걸로 기본 틀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 오피스하고 내용은 비어있는 채로 해가지고 기본 페이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 와야 됩니다. API를 통해서 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언제 이 데이터를 불러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불러오냐면은 그냥 뭐 이 컴포넌트가 이 위젯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불러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이 스테이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라는 요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패치 함수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함수에서 우리가 불러와야 하는 것들, 그래, 그것들은 이 API 주소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쿼리 스트링을 넣어야 되는데 키는 저희가 자동으로 할당되게 해놨고 타겟 데이트는 저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겟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2-1017 오늘 날짜는 아직 없을 테니,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배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이니스테이트 자체는 에이싱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이니스테이트는 에이싱크 함수가 아닌 형태로만 만들어져야 돼서 이거를 요 안에 이제 뭐 별도로 에이싱크 함수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익명 에이싱크 함수를 뭐 실행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이 프로미스가 여러 개면 어웨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 내용들을 그냥 자, 패치한 다음에 이 결과들을 그냥 사용을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then이나 이제 그런 프로미스 받는 패턴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트에서 익명함수 쓰는 방법들을 아직 한 번도 다뤄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다트에서 익명함수는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트에서 익명인 에이싱크 함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습니다. 함수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괄호로 감싸서 바로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어웨이트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이슨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 제이슨 이제 데이터 형식 보면은 여기 밑에 샘플이 나와 있는데, 샘플을 보면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는 거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이슨 안에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이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는 이 객체가 저희에게 필요한 목록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요. 리스트 이름을 그냥 직관적으로 리스트라고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객체의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다이나믹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set state에서 이 리스트 안에다가 이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를 할당을 해놓는 이런 형태로 이 내용들을 이거 작성을 해주면 데이터 불러와서 넣는 부분들까지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children 부분, 그러니까 이 컬럼 부분을 리스트 뷰로 바꿔볼게요. 자, 리스트 뷰에 자, separate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선을 어차피 넣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separate builder부터 이제 간단하게 그 할당을 해줘 보죠. separate builder는 자, 컨텍스트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 디바이더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걸로 음, 자, 여기 인덱스까지는 안 쓸 건데 좀 약간 번거롭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아이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는 리스트의 랭스만큼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 빌더가 이제 중요하죠. 아이템 빌더는 콘텍스트하고 인덱스 두 개를 입력받은 함수로 선언을 해줄 건데 여기에 어, 자,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텍스트에 여기 이제 그 인덱스 플러스 1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저 위에 저 리스트 안에 인덱스번 안에 이제 이 데이터 구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비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혹시 뭐 제가 틀린 게 있는지 조금 음, 자, 이게 주소는 지금 맞게 생성이 됐거든요. 이게
자, 이게 음, 최근까지도 저희가 예제로 썼던 것들인데 갑자기 안 되는군요, 이상하게. 지금 실제 이 주소를 접속을 했을 때, 음, 실제 이 주소를 접속을 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 그 API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키를 새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키가 자, 이게 키의 문제는 아니군요. 네, 이거 API가 되소출이 되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API 쪽이 테스트 호출 쪽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호출을 또 웹브라우저에서 하면 문제가 없군요. 아, 이 세상에 제가 주소를 계속 잘못 넣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아이 어쩐지 이게 며칠 전에도 되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박스 오피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형태 자체도 지금 여기 패딩도 좀 넣어야 되고 뭐 디자인을 좀 더 꾸밀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좀 제가 호스트를 잘못 쓰는 바람에 엄한 데서 시간을 좀 많이 써먹어가지고 저희 조금 빨리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이 이거를 불러올 때, 데이터들을 불러올 때, 지금 이렇게 그 다이나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이나믹 안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들이 편하기는 가장 간편하지만, 근데 이제 뭐 코드 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타입을 지정을 해 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입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권장을 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그럼 타입을 지정을 해서 불러올 때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자, 그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음, 뭐 이름은 이제 타입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뭐 모델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무비라는 이름으로 무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무비에 대한 선언들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자, 이렇게 그 영어에 대한 정보들을 선언을 해 놓을 건데요. 영어에 대한 정보들을 선언을 해 놓을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응답 구조를 보면은요.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전부 다 하려면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한데, 여기서 딱 데이터 하나만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이런 구조인데, 여기 이제
그 데이터의 타입을 보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다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자, R 넘버라는 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랭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랭크 인텐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스트링. 그래서 다소 번거롭지만 이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서버에서 데이터 타입을 어차피 제이슨으로 줄 거면은 이게 그 스트링과 스트링이 아닌 것 정도는 사실 변환을 해서 줄 수 있을 텐데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뭔가 그 이거를 작성하신 API 작성자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무비에 대한 이런 그 생성자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생성자 함수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생성자 함수 안쪽에 이제 어떤 그 기본 이제 그 다이나믹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가 넘어오는 이런 형태로 이것들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 아니 뭐 일단은 아니, 저희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저기 디스를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자꾸 예전 그 클래스 다루던 버릇 때문에 자꾸 저도 모르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성 잠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생성하면서 바로 이제 넣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 그 다트에 있는 late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약간 지연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연 할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리스트 해가지고 다이나믹 해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무비로 타입을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무비로 타입을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 무비로 타입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을 때 이런 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 리스트이긴 한데, 지금 타입에 대한 변환이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고서 이게 할당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은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음, 자,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이것도 목록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목록에 대해서 목록을 이제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해가지고 목록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제 포이치 같은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포이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 리스트인데 무비 타입이 담긴 무비 리스트라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무비 리스트에 애드 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 무비 객체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엘리먼트를 넣어 가지고 변환을 해서 이것들을 집어 넣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리스트에다가 무비 리스트를 할당을 해주면은 이건 이제 타입 캐스팅이 다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없는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밑에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인덱스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이게 이런 코드 힌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표시하고 여기서도 인덱스에 랭크 자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타입스크립트 이용을 하신 분들은 뭐 사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걸 타입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진 않지만 뭐 그 뭔가 타입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타입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입스크립트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다트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자바의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구현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어떤 구현하는 실제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방향성만큼은 타입스크립트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뭐 사실 여기에 이 페이징 처리하는 거랑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넣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일단 요거를 뭐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 다시 보기를 하실 테니 저희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게 시간 안에 요거 페이지 이동하는 거 하나 정도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거까지 진행하고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이거 제목을 클릭을 해서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상세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주소가 아까처럼 고정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은 또 다른 목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는 무비 코드라는 값이 있어서 해당 무비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할당할 수 있게끔 이거 되어 있는데
이 그래서 이 동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 디테일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비 디테일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이 무비 디테일은 자, 스테이트풀 위젯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크리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무비 디테일 스테이트가 선언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다트에서는 여기 이제 무비 디테일이라는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무비 디테일 페이지를 이렇게 할당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비 디테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 무비 디테일 페이지는 일단 뭐 간단하게 화면만 확인할 수 있게끔 얼른 스캐폴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앱바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 타이틀 해가지고 영화 상세 정보, 실제로는 영화의 타이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에는 자, 그냥 칼럼 이용해가지고 자, 내용들 출력할 수 있게끔 공간만 좀 만들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오피스 쪽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그 자, 제스처 디텍터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그런 다음에 온 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내비게이터에 자, 푸시 네임드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무비 디테일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 클릭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영화 상세 정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 상세 정보 클릭을 해가지고 넘어갈 때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구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보를 받는 페이지 쪽에서 무비 디테일 쪽이죠. 무비 디테일 쪽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게 뭐 그 무비 이제 이 페이지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규먼츠라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자이다 보니 이렇게 args 아규먼츠라고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금 무비 코드라는 값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API 상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생성 잠수 안에서 이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넘길 때 어떤 식으로 넘겨주게 되냐면은 이 페이지를 이제 박스오피스에서 내비게이터 클릭을 해가지고 넘어갈 때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부분들 전달을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이 다음 인자로
아규먼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좀 가로로 길어지니까 줄바꿈을 좀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작성했었던 무비 디테일 아규먼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비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덱스에 무비 cd, 무비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규먼츠에 대한 값들을 전달을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하게끔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무비 디테일 쪽에서 이 내용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은 보통은 이제 이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 풀 위젯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시간 안에 빨리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어 여기 여기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통은 저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달 라우트 오브 해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이제 세팅즈 안에 아규먼트 이 값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빌드 컨텍스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 빌드 하는 시점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 형태로 이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데이터 로드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빌드하고 데이터 플로우 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결국은 아규먼트를 확인하는 시점이 너무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연 데이터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감수를 하고 작성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무비 디테일을 한 번 더 감싸는 이제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무비 디테일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빌드 해서 넣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리스 위젯의 이 빌드 함수에서는 이 값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무비 디테일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인자를 전달하고 인자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간단한 방법들이 이게 짧고 간단한 방법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아까 그냥 스테이트리스 위젯 코드 작성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요. 여기에다가 보통 이 무비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끔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무비 코드를 여기 이제 이 무비 디테일 안에서 받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무비 디테일 만들어서 이 무비 코드 이렇게 있고 나면은 여기 이제 그 이니스테이트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 로드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로드 일어날 때그 위에 있는 저 스테이트풀 위젯의 무비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지금 데이터 불러다가 화면에 간단하게 출력하는 것까지 하면은 아마 거의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영화 정보 불러오는 API 보면은요. 영화 상세 정보. 이 영화 상세 정보 불러오는 것들 보면은 여기에서 이 주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있음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서 무비 코드를 위젯의 무비 코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데이터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것도 사실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싶은데 저 타입을 지정을 할 만한 시간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이나믹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빈 리터럴 할당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setState에서 데이터 안에다가 이 JSON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걸로. 근데 이것도 구조가 그 지금 JSON의 movie info result 안에
무비 인포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에 추가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값들을 할당을 해서 여기 이제 isLoaded를 true로 바꾸는 이런 스테이트 변경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직 isLoaded가 완료가 안 됐을 때에는 로딩이라고 이렇게 텍스트 출력해주는 이런 정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이제 스캐폴드 지정이 좀 되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해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 표시할 때에 데이터가 이제 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데이터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 movie name 같은 것들이랑, 그리고 뭐 영어 이름 있으면 영어 이름 정도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 다트에서 무비 디테일이 아니라 무비 디테일 페이지를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 클릭하면 스마일, 그리고 공조 투 인터내셔널. 지금 스캐폴드가 없어가지고 뒤에 로딩 화면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데요. 저거는 스캐폴드로 좀 씌워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페이지가 넘어갈 때 데이터를 넘겨서 이렇게 좀 이런 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까지 처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채워가지고 진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요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 진행하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지금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응용과, 그리고 위젯을 잘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위젯, 좀 더 복합적인 형태의 그런 위젯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과정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